자, 이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다 돼가네요. 오랜만에 생방송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체력적으로 좀 약간 좀 뭔가 좀 안 좋아요, 하여튼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요즘 계속 라이브를 안 하고, 좀 이렇게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 관리 좀 하고 있는 현재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기사 시선반 실기 관련된 요 영상이 대략 20개 정도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20개 중에 현재 17개가 현재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18, 19, 20, 총 3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CA 선반 똑같은 패턴이다 보니까 이 CA 선반은 형상이 되게 단순해서 똑같은 패턴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그 다양한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도면 수정을 좀 했어요. 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GVCNC를 이용해서 모의 가공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이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와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18, 19, 20 도면은 그 기출문제 그대로 NC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새 제가 그 NX로 해서 CNC 선반 캠이죠, 캠 그 설계 영상을 현재 제작을 하려고 해요. 아직 제작은 안 했고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연습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영상을 제가 한 8편, 9편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선반캠, 그전에 이제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선반캠을 주로 이제 그 관련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NX. 이 NX를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첫 번째 이유는 현재 그 라이센스가 있어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그 교육원에. 그 NX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하고자 해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그 시험 보는 장소에 또는 이제 교육기관이죠. 뭐 폴리텍을 포함해 여러 이제 군대 교육기관에서 이 NX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NX 안에는 이제 그 캠이 또 옵션을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요거를 이제 NX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NX 선반 캠, 그다음 NX 밀링 캠까지 해서 그 모델링, 그다음에 어셈블리 조립이죠. 그다음에 도면화 작업, 그다음 선반 캠, 밀링 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영상은요, 그 도면 17번에 해당되는 이제 그 답안이죠, 답안. 그 제가 이제 전에 이제 NC표를 짠 거를 답안을 이제 맞춰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 실제 가공이 잘 되는지 그 관련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시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도면 18번에 해당되는 그 기출문제 그 답안 N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웬만하면은 이제 녹화를 떠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생방송을 트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과부하가 좀 걸려요. 이게 약간 이제 급하게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그 영상 송출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17번 도면 답안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CVCNC를 이제 시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설치를 합니다. 공구는 되게 다양하게 설치를 했고, 지금 이 영상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테이퍼 나사죠. 그래서 테이퍼 나사를 낼 거예요, 오늘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그래서 이제 공구를 다 일일이 다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 재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을 잡아줍니다. 원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mm 정도 집어넣어서 단면을 치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면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A면 할 때 이제 내경 가공을 하고요. 내경 테이프 나사를 낼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GVCN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는 힘든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져 가지고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치고요.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내경 황삭 가공을 진행합니다. 자, 알람 떴네요. 프로그램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수정을 좀 하겠고요. 자,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은 수기로 짠 거예요. 캠으로 뽑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내경 프로그램의 틀린 부분을 찾아야 돼요. 대부분 점이 문제죠. 지금 보니까 N10번 라인에 38.4점, 점이 두 개 찍혀 있네요. 저 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좀 제거 안 했는데? 아마 제가 놓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고 아마 또 알람 뜰 확률이 높죠. 자, 다시 들어가서 틀린 부분을 찾습니다. 못 찾고 있죠? 못 찾는다는 뜻은 오랜만에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고 오랜만에 이 GVCNC를 가공을 해서 그래요. 이걸 바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편집을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뜨문뜨문 바로 연결을 못 시키고 뜨문뜨문 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다시 A면 가공 진행합니다. 단면 치고 센터 드릴 그 다음에 4개 황삭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4개 황삭은 주의할 점이 이제 테이프 나사 잘 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자, 테이퍼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경 황정삭. 또 알람 떴네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 정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사. 그것도 알람 떴네요. 이 수기로 이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 이렇게 알람이 많이 떠요. 그래서 실제 기계상에서 바로 돌려버리면 이제 불량 나는 거죠. 다양해도 이런 시뮬레이션 기능 있는,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이런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나와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틀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죠. 저기 공구가 박히면은요, 이거 공구 뒤로 빼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료 길이를 줄여가지고 재료 길이를 한 10, 20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구를 뒤로 뺀 다음에 다시 공구 그 재료죠. 공구 말고 재료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료 길이를 줄이고 다시 공구 뒤로 빠지죠. 다시 재료를 원상복구 시키시고 다시 재가공 들어갑니다. 자, 원점 다시 잡아줬고요. 다시 모의 가공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수정해야 될 텐데요. 자, 우선 드릴부터 조절 좀 해야 돼요. 드릴 깊이를 더 집어넣습니다. 30, 39나 집어넣네. 39. 그 다음에 외경 깎을 때 에러가 좀 떴어요. 지공1이 안 들어갔네. 지공1. 지공1을 집어넣고 이제 프로그램 수정을 완료합니다. 다시 재가공 들어갑니다. 단면 치고요. 그 다음에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내경 황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상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깎는 거 감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경 정삭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내경 정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경 홈. 그 다음에 내경 나사. 자, 요게 오늘 핵심이죠. 내경 나사.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가 생각이 잘 났더라고요. 테이프 나사가 한 방에. 그래서 뭐 저번에 그 지렌시 단면허 할 때는 불량 나가지고 좀 찜찜했는데 내경 나사는 잘 나가지고 잘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보완을 좀 해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깎고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제작할 때요. 나사도 좀 깊이를 더 아마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나사가 좀 덜 깎인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A면 깎고 이제 끝난 다음에 돌려 물어서 B면 깎습니다. 이게 금방 끝났어요. 이번에 그거 했던 거는 이게 시간을 오래 잡아먹진 않아가지고. 처음에 그 다른 거 기능 설명할 때는 계속 불량이 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한 방에 끝났습니다. 솔직히 테이프 나사가 제일 힘든 부분인데 테이프 나사가 너무 금방 끝나는 바람에 쉽게 해결됐어요. 자, 내경 황삭. 내경 황삭이 중요하죠. 드릴 자국. 저 드릴 자국을 좀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드릴 자국이 그 측벽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자, 테이퍼 깎였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 그 다음에 외경 황삭과 정삭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게 양이 적어서 가능한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공정수를 줄인 거고요. 그 다음 내경 정삭. 그 다음에 나사. 만약에 나사만 중요하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내경 정삭을 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황삭으로 끝내놓고 바로 나사인데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사라는 게 표면 거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테이프 나사 들어갑니다. 그 테이프 나사까지 완성.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태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드릴 자국 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경의 그 외경 홈의 못따기랑, 그 다음 내경 나사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고요. 근데 지금 또 수정을 하나 봐요. 아마 나사가 깊이가 덜 들어가서 아마 수정하는 것 같은데. 또 한 번 들어가나?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이번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들어가는 건지 또 조절하네요. 최적의, 최적의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공지했지만 이제 내경이라든지 이런 기타 또 추가되는 기능들은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번 요 회차까지 끝내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더 남았는데 세 번은 그냥 그 기출문제 이제 실기도면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또 홈이죠. 외경 홈. 그 다음에 못따기 하고, 그 다음 내경나사. 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공구인선 반경 보이네요. 모서리에. 공구인선 반경. R값. R값이 0.4니까 R 0.4 모서리에 무조건 놔야 돼요. 뭐야, 끝나나? 무지하게 수정을 많이 했네요. 아마 내경나사 산이 그 들깎이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계속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하네요. 이러면 싫어하는데. 편집할 걸 했나?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그냥 녹화 방송으로 해서 편집해서 올려야겠어요. 이게. 자, 내경황사. 내경황사기 시간이 참 오래 걸리죠? 내경황사. 자, 이렇게 내경황사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경 황정사. 단면 치고 외경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경 정삭 들어가고요. 저 모서리 있죠? 저기 모서리. 저기 이제 공구인선 방향 R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경 나서 외경 홈. 외경 홈 다음에 이제 내경 나사. 요즘 그 NX로 이제 선박캠 짜는데 이 나사가 참 힘들더만요. 나사. 나사캠 그거 하는데 NC 프로그램이 진짜 불편하게 나오대요. 나사산이 좀 삐죽하게 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끝났겠지? 제가 끝내나 이제. 공정을 회전시켰습니다. 자, A면 끝났고 이제 B면 갑시다. B면은 쉬워요. 축이라서. 이 C 선반, 그 선반 도면 중에 제일 쉬운 게 외경 그 가공이죠. 그 대신에 이제 주의할 점은 양면 가공할 때 주의할 점은 전체 거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원점 이동을 통해서 전체 거리 맞춰주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G94죠? G94 단면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외경 가공 들어갑니다. 알람 떴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N 번호가 틀려서 아마 알람 떴던 것 같은데 N30, M4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마 N20을 집어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틀렸을까 찾아보는데 어디가 틀렸냐? 어디가 틀렸을까요? 내 얼굴 때 안 보이네. 자, N20 보이시나요? N20. 제 이 형광도 머리 위에 보이는 N20. 저걸 못 찾고 있네. 알려주고 싶다. 야, 알려주고 싶다, 내가. 못 찾고 헤매고 있네. 아이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N4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N20 넣어가지고 불려놨거든요, 지금.
시간 없다. 빨리빨리 하고 가자. 빨리 빨리 고쳐 얼른.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이런 거죠. 현재 이런 상황. 시험 보게 되면 틀렸을 때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죠. 막. 자, 발견했나? N20. 에이, 발견 못했네. 에이, 야, 그것도 불량이야. 저거 돌려봤자 불량인데. 자, 기계는 열심히 돌아가지만 어차피 불량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이런 GVCNC 같은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 얼른 수정하세요. 틀린 거. N40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번 찾을 것인가? 찾았다. 아, 저거 하나 찾기 힘들어서. 자, 다시 중간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건너뛰기. 참고로 이거 프로그램을 두 개를 짜야 되거든요. A면 따로, B면 따로. 근데 예전에 누가 자격증 시험 볼 때 프로그램을 하나로 뭉쳐가 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A면을 우선 프로그램 짜고, 그다음에 M00 집어넣고, 그다음 B면 프로그램을 이어서 붙여가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안 맞죠? 현장에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그램에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A면 10개, 뭐 B면 10개 이런 식으로 깎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조 때문에 그래, 조. 조. 재료를 물리는 이 조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조가 상관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깎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런 하는 방식, 현재 화면에 보이는 방식대로 해도 상관없다. 자, 또 시간이 좀 잡아먹네요. 외경 깎는 이 양이 많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경 황삭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외경 정삭 들어갑니다. 외경 홈, 그 다음에 두 번째 홈, 그 다음 나사까지 해서 끝냅니다. 나사는 G76을 썼네요. G76 코드 이용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짓습니다. 어우, 잘 깎았어요, 근데. 테이프 나사. 이거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사진 띄우고요. 비교합니다. 아이고, 좀 편집할 뻔했나? 요 사진, 요 도면이죠. 요 도면 갖다가 이제 깎은 거에 프레임 짜가지고.
양쪽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치수 확인해 보고 21, 전체 길이 88, 홈, 내경은 보지 마세요. 내경은 해당 안 됩니다. 외경만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일반 못대하기 C 0.3 그렇게 들어간 거죠. 거기까지 해서 17번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A면 들어갑니다. 이제. 아, A면이 아니에요. 잠깐 말 잘못했어요. 도면 18. 도면 18 들어갑니다. 이제. 자, 이제 요거 도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진행할게요. 바로 진행하고요. 뭐 또 설명드리자면 뭐 똑같은 패턴인데 우선 A면을 깎아야겠죠? A면은 이쪽 방향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A면 A면 그다음에 이렇게 B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되게 이제 금방 짤 겁니다. 제가 전에는 시간 오래 잡아먹었던 거는 이제 이것저것 수정하다 보니까 오래 잡아먹은 거고 요 도면대로 하는 건 금방 해야 프로젝트 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일찍 하고 끝내죠. 너무 시간을 질질 끌면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선 퍼센트 집어넣어야겠죠. 이 퍼센트라는 거는 DNC 전송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 집어넣고요.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집어넣으시고 주석 달아줍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28일. 얘는 18이 돼요. 도면 번호 18. 그다음 환경 설정 해주시고 기계 원점 복귀 해주시고 그다음 공구 호출해 주시고 추출 최대 전수 집어넣으시고 주속 일정 지어 집어넣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시작 위치 잡아주시고 단면 치고 단면 칠 때는 보정까지 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죠. 절상력 키시고 그 다음에 뒤로 빼주고 절상력 끄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예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G40을 넣어줘야 되는데 G40 여기다가 줄 거냐? 이런 패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센터 드릴 안 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참 센터 드릴 안 하죠. 또 오버했네 제가 옛날 패턴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 예이맨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기능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자 단면을 쳐야 그냥 바로 치고 센터 들 작업할 필요 없으니까 단면을 쳤죠. 지금 단면 치고 뒤로 빠졌죠. 그럼 다시 제자리 가시면 돼요. X. 자, C1입니다, 여기. 이 부분 C1이에요. 근데 저는 C1로 안 한다고 했죠. C3으로 합니다, 저는. 연장해서. 그러면은 6을 빼주면 돼요. 42. Z는 2 똑같고 상관없고. 그다음 G01 X는 48에 Z-2 이렇게 C3 개념을 못하게 해줍니다. 그다음 Z는 마이너스 88에서 요 값만큼 더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잠깐만. 60일을 빼줘야 되는구나. 그럼 빼면 얼마죠? 27인가요? 27만큼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30mm만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 됐고, 다시 X는 54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 절상력 끄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A면 황삭, 정삭이 끝난 거예요. 여기는 값을 좀 줄여야겠다. 정삭 개념이니까.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어 홈 들어갑니다. T0505, G50 S는 800에, G90 S는 80에, N03. 그 다음에 G00 X는 52점, Z는 마이너스 여기가 현재 27 나오니까요. 값이 22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5라는 뜻이네. 5, 4.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아니, 5가 아니군요. 9가 되겠네. 9. Z 마이너스 9만큼 들어가시면 되겠고. 5랑 4에서 9. 그럼 지공인 X는 42만큼 들어가시고 F0.1 N08. 그다음 지공사 X 1점. 그다음 지공인 X는 다시 52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다음 Z는 마이너스 9.3만큼 갑니다. 그 다음 다시 X는 48까지 내려와 주시고 못하게 합니다. X는 47.4, Z는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다시 X는 48점, Z는 마이너스 8.7 이렇게 못하게 끝내주고요. 다 된 거죠? 원상복귀. 이렇게 해서 A면 끝내요. 금방 끝나네. 자, 저장하고요. 자, 오늘 날짜 12월 28일. 시선반 18이 되겠네. 18. 자, 다 됐으면 이제 B면 갑니다. B면 이제 반대쪽을 말하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 여기. 원래 프로그램은 번호 집어넣어 주는 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양가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이라든지 기타 이건 다 집어넣는 게 원래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고 호출하시고, 자, 여기 값을 많이 주는 이유는 전체 길이를 맞추다 보니까 여유 값을 크게 준 거예요. 그리고 단면 안 치고 합니다. 71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일반 제품을 깎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박철호님이라고 계시는데, 여기 박철호님이 실무에 계신 분이신데, 이런 실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수도 중요하고 제품 형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표면 걸치기예요. 표면 거칠기를 맞춰주려면은 이제 새로운 공구로 이렇게 계속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면이 잘 나는데. 아니면 이제 그 새로운 공구도 가끔 면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이제 그 팁 끝을 살짝 이제 좀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이제 연삭기 갖다 살짝 갈아내가지고 공구 인선 방향을 키우면 면이 좀 잘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구가 이제 마모가 되면은 하여튼 표면 거칠기는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건값을 최대한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춰줘야 되는데 그 가공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단면 칠 때도 이렇게 단면을 칠 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범용 이제 선반을 기준으로 따지면 주로 이제 단면 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 바깥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주로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C 프로그램도 이 방식을 많이 접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방식이 또 면도 잘 나는 경우도 있고요. 표면 걸치기. 표면 걸치기 같은 경우를 이제 신경 쓰다 보면은 이제 일부러 가공을 이렇게 이제 패턴을 이제 공구의 이동 방향을 일부러 바꿔서 쓰는 거죠. 근데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자격증 시험 표면 걸치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감독위원들이. 그 제품 형상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공정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초보자한테는 더 이제 부담감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 원점에서부터 공구 이동 경로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려치는 게 편해요. 프로그램 짜기가. 이거는 이제 표면 거치기를 무시하는 방식이죠. 치수도 무시하는 방식이고 사실 무시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제품 형상만 나오면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볼 때는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최대한 공정수를 줄이면서 깎는 방식이 좋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시험 볼 때 쓰는 재료는 이게 쾌석강이라고 해서 잘 먹거든요, 재료가. 그래서 이 공구가 약간 좀 뭐 엉뚱한 데 간다고 해서 안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공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공이 되면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제 최대한 쉽게 프로그램 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죠. 가끔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 보면은 가끔 제가 이제 좀, 좀 뭐죠? 과하다 싶을 할 정도 그게 좀 있어요. 현장 계신 분들은 이제 현장 스타일대로 이제 깎아내야 되니까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 이제 시간, 이게 자격증 시험은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도 생겨요. 괜히 너무 엉뚱한데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근데 뭐 대부분 시간 초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여튼간 그냥 쉽게 가도 되는 길을 너무 힘들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퀄리티라고 하는데 퀄리티가 남다르다. 이 경력자분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는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컴퓨터 운영 가공 사업기사 그 시기 관련된 거 뭐 설명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모서리 이제 그 이건 이제 범용 밀링 또는 이제 모센터 얘기인데 모서리 알이 있어요. 음프 파일 그러니까 그 가공이 가공이 된 그 자리에 모서리 알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알 같은 거를 되게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알도 사실 대충 깎아도 괜찮아요. 대충 깎아도 그냥 왜냐면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측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독위원도 그 점수 매길 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런 거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이제 그런 이제 공정 같은 거 세울 때 캠 설계할 때 그런 이제 모서리 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좀 많아요. 생각 외로. 그거를 깎고 싶은데 제대로 안 깎이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상만 나와주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치수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시험 보는 그런 장소가 버니어 또는 마이크로미터로만 재기 때문에 그런 모서리 알 같은 거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하시면 또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볼 때 하는 얘기가 100점 맞을 생각 하지 마세요. 60점 맞을 생각 하시고, 시간 내로 낼 생각만 하시고, 어렵다 싶은 건 과감하게 해라. 빼버려라. 대충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대부분 시간 초과로 제품을 못 내요. 그러다 불량나는, 그래서 이제 자격증 못 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여튼간. 하여튼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십시오. 제 경험상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이제님 오랜만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요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영상 제작하는 요 도면이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기사 실기 도면 과제인데 제가 그 전에 계속 추가를 시켰거든요. 이것저것 추가 안 시키고 이제 도면이 3개 남았어요. 이게 이제 18번 도면이고 19번, 20번 총 3개 도면 남았는데 그거를 할 때는 그냥 자격증 시험 보는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좀 내용이 나왔네요. 저도 모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누날이네요. 지공이 x는 28, z는 마이너스. 아따 잠깐 계산하기 불편하게 해놨네. 41, 41 마이너스 6.3 빼면 35, 34.7 맞나요? 34.7?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런 감사하단 말을 안 했는데요. 다 돼. 유튜버들은 멤버십 가입하면 다 인사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해야지. 34.7 맞죠? 오케이. 34.7. 20. 지공의 Z-41점.
근데 제이지님은 모르겠네. 제이지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뭐지? 아니, 그 앞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업무가 있다며. 그 업무상의 그 3D CAD가 필요한지를 봐야겠죠. 어. 근데 현장에서는 필요해요. 모델링은. 뭐, 3D CAD는 할 줄 아는 게 좋죠. 왜냐면 요즘은 3D 캠도 많이 작업을 하는 방식을 이제 그런 3D 캠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끔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2D 캠만 할 경우에는 굳이 필요는 없고, CAD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치수, 잠깐만. 헷갈려. 치수 34 맞죠? C 1.53. 31.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54점까지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40에서 R이니까 X는 38까지 올라가 주시고, G03, X는 42.Z 마이너스 50, 56? 56, 56, R이 넣어주시면 되겠고, G01, Z 마이너스 61까지. 그 다음에 X는 46, X는 48, Z 마이너스 62. 이렇게 해서 끝내주고요. 그 다음 X는 48.05, Z 마이너스 64 버제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N20, N20, X는 54점까지 올라가 주시고, G40, G09, X 150점, Z 150점, M09, M05, M01 들어갑니다. 마스터캠이랑 솔리드웍스를 그러니까 단순한 모델링 하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단순한 거 할 때는 차라리 마스터캠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곡면 형상 중 약간 좀 기하학적 형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아래 R 그런 형상이 있거든요. R 모양의 형상. 뭐 그런 거를 할 때는 솔리드웍스에서 하는 게 이제 편하고 그나마.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같은 거 조립할 때도 이제 솔리드웍스가 나왔고. 근데 이제 가공에서 사용되는 이제 단순한 2차원 모델링 있잖아요. 뭐 수직면, 수평면, 대각선면 같은 거 그런 것들 되게 단순한 것들은 뭐 솔리드웍스로 하든 뭐 마스터캠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마스터캠도 옛날 방식은 옛날 소프트웨어는 좀 구려가지고 모델링 만들기가 좀 그랬는데 요즘 마스터캠도 보니까 모델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픽이 그 뭐지 뭐라고 하죠? 연산 처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그래픽 같은 게 매끄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 차이 없어요. 편한 걸 하시고 이제 솔리드웍스라는 거는 이제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시키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가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 다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솔리드웍스가 낫고. 근데 그 여러 개 부품 중에 한두 개 부품 모델링 만들어서 내가 뭘 작업을 깎아야겠다.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하는 게 낫고. 분량도 뭐 분량 나누겠지만 대부분 뭐 경험치 부족이죠. 설계라고 해서 뭐 재진도 잘 알겠지만 설계라고 해서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이 와가지고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분량을 낼 수밖에 없지.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농땡이를 피우잖아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귀찮거든. 막 대충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설계 경력직들도 보면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제 좀 하여튼 그게 없어졌어. 뭔가가 뭐 나사가 풀린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좀 뭔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 내는 거고. 하여튼간 뭐 사람마다 또 성향마다 다른데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실력보다는
그리고 이제 관리를 못 하는 거지. 이제 꼼꼼하게 챙기는 게 귀찮은 거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가짜고. 결정치기 불량 많이 하는 건 가짜지. 그분의 그 과거를 한번 캐볼 만하네. 어떤 일을 했는지. 무늬만 설계직도 있었거든요. 무늬만. 자, 정사 끝났습니다. 정사하기 이렇게 단순하게 끝났나? 어떤 넘어가고요. 그다음 홈팝니다 이제. 자, 우선 나사 쪽에 홈 먼저 팔게요. 나사 쪽에 홈은 봅시다. 20일, 25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Z는 마이너스 한 번이 들어가죠. 20. G01, X는 10만큼 들어가고 F0.1, N08, G04, X 1점, G01, X는 16보다 높게 20만큼 올라가 주시고, G00, X는 34보다 크게 38만큼 올라가 주시고, Z는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긴 또 얼마냐? 54에서 3이죠? 3을 빼면 51, 51만큼 들어가 주시고, 경력직이라고 해서 모든 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이지님?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그래서 진정한 사수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가짜를 모시고 있으면은 본인도 가짜가 되는 거고. 지공인 X는 30점만큼 들어가 주시고, X는 38, 49만큼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얘들 이제 못 더하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이고, 불량 났네. 지공인 X는 34니까 36만큼 올라가고, 38까지 올라가자. 위험하니까.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48.7. 현재 위치가 49니까 48.7. 그 다음 다시 X는 34로 붙여주고, 못 더하기 진행합니다. X는 33.4, Z는 마이너스 48,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51까지 가주시고, 다시 X는 34, Z 마이너스 51.3, 그 다음에 X는 38만큼 올라가 주시고, 절상력 끄고, 안전거리 확보. 그 다음에 추측정지, 일시정지. 자, 여기까지 홈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나사만 남았어요. 나사는 G92로 해야겠네요. 지금 저번 시간에 G76로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기자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도면을 수기자는 게 나아요. 아, 요즘 그 NX 갖다 선박캠으로 하는데 그 모델링 만들고 캠 설정하는 것까지는 깔끔하고 잘 나왔는데 와, 그 NC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거 일일이 다 뜯어 고쳐야겠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더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쭉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캐드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만 찍고 이렇게 수교 짜는 것이 더 입맛에 맞는데 근데 그 자격증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기 짜는 게 어려우니까 잠깐만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의지에서 이제 NC 데이터를 뽑으려 하더라고요. 근데 그 NC 데이터가 잘 나오면 좋은데 와 진짜 그 NC 데이터 진짜 안 나와요. 포스트라는 파일이 뭐 괜찮은 걸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 누구한테 좀 얻고 싶네요.
포스트 파일 잘 만든 거. 환악 계열로 만들어 나온 거 있으면 좀 얻고 싶은데, 그 마사캔 같은 경우에 포스트 파일이 이게 뭐야, 그, 만들어 놓은 게, 고수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은데, 근데 NX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트 파일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못 구하겠어요. 그 누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줄 사람 있나 모르겠네. 또 선반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기를 작성하는지, 아니 캠으로 하는지, 하여튼 논쟁은 논쟁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사. 회전수는 600 정도 주겠습니다. 회전수 제 임의대로 막 주는 거예요. 따로 정해져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여기는 R값을 안 넣어도 되는데요. 저처럼 테이프 나사 같은 거를 쓰신 분들은 꼭 R 0점 넣어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안 넣어주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서 2mm 깎았고요. 그 다음에 정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2.4죠? 16에서 2.4 빼면 13.6.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와, 이거 나사 프로그램 이렇게 간단하게 짜는데, 그 캠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그거, 아마 영상에 나중에 업로드 되겠지만, 와, 그 NX에서 선반 캠에는 NC 프로그램 짜는데, NC 프로그램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한 3, 4시간을 제가 막 머리 써가면서 막 찾아봐갖고 만들고, 포스트도 수정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승질 나가지고, 아까. 하여튼간 그랬어요. 이거 나사 프로그램이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이게. 제일 별것도 아닌 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황삭, 정삭이 제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짜는 건데. 도형을 잘 그리더라도요. 이제 포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포스트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이거 정리하고 끝내시죠. 정리하고 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 다 끝났어요.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